봅시다. 우리 지금부터 4달 동안 어쨌든 뭐 방향이 어떻게 되건 뭐 최저를 맞추건 정시를 하건 뭐 약술로를 하는데 도움이 되건 수능 수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이야. 우리가 알고 뭔가를 해야 돼. 그치? 이게 우리가 평소에 수능 수학을 좀 염두하고 모의고사를 잘 공부해왔던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내가 머리만 좋고 수학만 잘해가지고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알고 가면 뭔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수능 시험을 볼 때도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너네가 알아야 돼. 그걸 알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은 수학을 전공했고 대학교에서 경제경영을 전공했고 대학원은 경영학에서 금융을 전공했고 나는 평생 숫자만 보고 살아왔어. 나는 숫자만 믿어. 숫자만 믿을 거랑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한 번만 하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선생님 한 20분 정도 루틴을 할 거고 오늘 우리가 수투 첫 단원이 함수의 극한 쪽이라서 양이 적어. 함수의 극한 쪽 파트가 문제 양도 제일 적고 어느 단원이든 엔제도 적고 특히 기출도 양이 적어. 여기서 뭔가 좀 섞여야지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오늘 좀 부담 없는 하루가 될 거라 잘 좀 한 번만 보고 갑시다. 선생님 이제 계속 나랑 수업을 해왔던 친구들은 몇 번 들었을 거야. 내가 막 정답률 50% 33% 맨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 수능으로 우리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너네 정답률 90%. 정답률이 90%야. 틀리면 되니 안 되니? 우리잖아. 수학에서 96점을 받았어. 96점을 받았어. 그리고 어떤 애가 98점을 받았대. 그치? 누가 병신이야? 98점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치?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친구인 거잖아, 그치? 우리는 이제 그런 거라고. 정답률 90%면 틀리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 그치? 정답률 90%를 틀린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봐. 정답률 90%몇 개인지 한 번만 해봐. 이렇게 있지. 여기 있고. 뭐 다 뺄게. 89% 빼. 이렇게 세보자고. 여기도 있네. 15문제야. 정답률 90% 15문제라고. 절반이거든, 절반. 그러니까 우선 심각하게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우리 절반은 먹고 들어가야 돼. 물론 점수가 절반은 아니겠지. 조금만 올려보자. 80%로 가볼게. 80%로 가봅시다. 90%나 80%나 틀리면 문제가 있는 건 똑같겠지. 그치? 이렇게 해볼게. 97점 받은 애 있어. 너네 96 받을래? 97 받을래? 96 받을래? 97? 97이 좋겠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97 받은 애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치? 97 받은 애 진짜 문제가 있는 거야. 저는 잘 못 잔다고. 80%만 세봐. 80% 이상까지만 가볼게. 선생님이 상담하면서 몇 번 얘기한 적 있어. 여기 90%또 있네. 와, 미적분은 심각했구만. 응? 심각했다고. 근데 확통만 얘기해 볼게. 확통만 80% 따져봐. 80%. 20문제야. 20문제. 20문제 65점이야. 20문제 65점이거든. 나는 만약에 여기에 지금 우리 좀 골고루 있어. 친구들이 골고루 있어. 선생님이 확실하게 얘기한 건 나는 지금 평소에 모의고사를 봤을 때 92점, 뭐 96점 받아. 그래서 나는 목표가 위야라고 하는 바는 무조건 여기 오지 말고 S반 가라 그랬어. 우리가 만약에 뭐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나는 진짜 막 4, 5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80%만 다 맞아도 내가 평소에 4, 5등급 받는 친구면 3등급 컷이 74점이었어. 확통에서. 그러면은 80%만 다 맞춰도 65점이야. 80%만 다 맞춰도 65점이야. 선생님이 지금 정답률 50%까지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거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 정답률 50%면 뭐 아무리 재수생이 끼고 뭐 끼고 상관없어. 정답률이 50%면 어쨌든 학교에서 2명 중에 1명 맞추는 거야. 파란색만 다 따져봅시다. 미적을 선택하건 확통을 선택하건 선택 3개, 공통 2개야. 25문제 80점이라고. 80점이야. 이거 절대 잊지 마.
너네가 공부해야 되는 자세야. 우리는 무조건 뭐가 먼저냐면 80점이 먼저야. 80점이 먼저라고. 선생님이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 지금 너네가 생각할 때 뭐 전 교육과정에서 전 정권에서 킬러를 없애라 그랬어. 없어졌니? 너네가 느낄 때 킬러 없어졌어? 킬러가 어디 없어졌어? 4% 6%가 있는데 킬러가 어디 없어졌어? 뭐가 없어졌어? 얘기해 본 적 있고 생각해 본 적 있니? 뭐가 없어졌을까? 지금 킬러가 없어진 거야. 지금 킬러가 없어지지 않았어. 지금 수능은 최근 3년 동안 준 킬러가 없어. 이게 없다고. 이게 없어. 그럼 우리는 킬러를 맞춰서 고득점을 가거나 그 전까지 다 맞추거나 싸움이야. 그럼 생각을 해볼게. 킬러, 흔히 말하는 우리가 10% 미만 문제들을 얘기해. 뭐 요거 2개까지 껴볼게. 이렇게 해서 3문제가 킬러라고 쳐봅시다. 3문제가 킬러라고 쳤을 때 너네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시간은 최소 몇 분일까?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한테 최소한 필요한 시간은 한 문제당 15분에서 20분이야. 내가 이제 설명을 할 때 그냥 나는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바로 그냥 문제 딱 보자마자 따다다 시작을 하겠지.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과정,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뭘 갖고 시작해야 되지? 이러는데 고민하는 시간이 최소 5분일 거야. 그럼 풀어나가는 데까지 생각하면 최소 15분, 많게는 30분일 거라고. 그럼 내가 만약에 킬러를 한 문제 맞추려면 최소 15분, 두 문제 맞추려면 30분, 세 문제 맞추려면 45분 필요해. 최소 45분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킬러 문제를 도전하기 위해서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필요한 건 88.50분이야. 내가 5분은 점검해봐야지. 내가 계속 88.50분, 88.50분 얘기하는 건 우선 저거를 만들어 놓고 킬러를 가는 거라고. 우리는 그러고 나서 킬러를 가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만 좀 얘기를 하고 갈게. 봐봐. 지금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 있지. 1번부터 7번까지 틀리면 요거야. 얘 되는 거야, 얘.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1번부터 7번까지 그 다음에 주간식이 우리가 16번부터나 16, 17. 이 틀리면 안 돼. 요거는 그냥 나 뭐 짚고 넘어가지도 않을게. 이거는 이제 내가 알려줄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공부하면서 계산 안 틀리는 문제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8, 9, 10, 11, 12까지 이렇게 8, 9, 10, 12까지 주간식에서 18번, 19번까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표시해볼게. 8, 9, 10, 11, 12까지 그 다음에 18, 19까지.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거 있지. 이 문제들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상위권인 친구들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혹은 뭐 2등급, 3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못 풀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 보면 못 풀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금 강남에 의대관 가면 지금 딱 이 시즌이야. 7월달 7, 8, 9 요 7월, 8월 두 달 시즌에 제일 많이 신청해서 듣는 특강이 뭔지 아니? 선생님이 항상 7, 8월 달에 깔았던 특강이 의대관에서 항상 깔았던 특강이 뭐냐면 요거야. 8, 9, 10, 11, 12, 18, 19 특강이야. 이걸 의대관 애들이 왜 들을까? 몰라서 못 들을까? 몰라서 들을까? 혹은 내가 이거 틀릴까봐 불안해서 들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왜 듣냐면 빨리 풀고 싶어서요. 스킬 배우려고 듣는 거야. 내가 그냥 계산해서 푸는 시간이 아까워. 그냥 답안지처럼 풀면 절대 이걸 만들지 못해서 그래. 이걸 절대 만들 수 없어. 8번에서 12번, 18번, 19번 문제가 손을 안 쓰고 풀 수 있는 문제 난이도는 아니야.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야. 근데 한두 줄에는 끝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그걸 배우고 싶어서 애들이 특강을 들어. 제일 많이 듣는 특강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이제 13, 14 요 문제들 13, 14 그 다음에 20, 21도 사실 여기 끼긴 하는데 내가 20까지만 이렇게 얘기해볼게. 13, 14, 20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2등급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정복해야 될 문제들이야. 내가 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13, 14, 20을 무조건 맞춰줘야 돼. 그러고 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준킬러나 킬러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 15, 그 다음에 사실은 22만인데 이 수능의 작년에 21번이 좀 어려웠던 거고, 그 다음에 28, 29, 30. 이렇게 6문제 싸움이야.
이걸 우리가 이제 그래서 후반부 4점짜리 6문제라고 불러. 이 6문제 싸움이 되는 거지. 여기서 내가 22, 29, 30번을 보통 우리가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될 거라고. 28번이 되겠지. 이렇게가 되겠지. 얘네가 보통 킬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작년 수능에는 얘가 까다로웠고 28번이 둘 다 쉬웠고 선택이 쉬웠고. 봐봐. 내가 계속 수업하면서 얘기할 거야. 오늘 수투 수업하잖아. 수투 수업하잖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야 돼. 3, 4년 전까지만 해도 공통과정에서 고득점을 가르는 특히 22번 문제가 거의 대부분 수투에서 출제가 됐어. 수투가 어렵게 내기 좋잖아. 그치? 미분이나 적분 활용한 문제로 많이 냈어. 최근 3년 동안 어때? 무조건 수원이야. 무조건 수원이야. 다 지수로그 문제로 나온다고. 왜지? 미적분 선택자한테 메리트 주고 싶지 않아 해. 미적분을 선택한 애들이 당연히 수투를 잘할 수밖에 없잖아.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이 메리트를 못 받게 하려고 요즘에는 킬러 문제에서 15번은 수투로 22번은 수원으로 출제 많이 해. 내가 만약에 고득점을 노리고 있잖아. 수원, 수투 중에 수투는 그냥 기본인 거고 수원에 힘 쏟아야 돼. 수원에 특히 지수로그 함수 파트에 힘 쏟아야 돼. 수열에 항 찾는 문제 이번에 22번에 나오긴 했지만 사실 모두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왔지? 한동안 안 나왔다가 나왔다. 물론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로그를 봐야 돼. 그럼 봐봐. 선생님이 지금 방향을 잡아줄라 그래. 우리 지금 여기서 내가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혹은 내가 2, 3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혹은 그 이하의 친구들을 이렇게 나눠보자고. 이렇게 나눠보자고. 여기부터 얘기해볼게. 내가 만약에 2, 3등급보다 낮아. 내 목표가 수능에서 지금 부족한 거를 메꿔서 가고 싶은 거야. 뭐부터 해야 돼? 구멍부터 메꿔야 돼. 80%짜리 구멍부터 메꾸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우리 내가 병에다가 돌멩이가 이렇게 있어. 돌멩이를 이렇게 넣어놨어. 가득. 여기에 물이나 모래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니? 빈틈이 얼마나 많아. 이거 메꿔야 된다고. 이거 메꿔야 돼. 졸면 안 된다고. 나 지금 이거 하는데도 졸면 수업할 때 무조건 졸 거 아니야. 아니 졸지 마. 파란색 요거 무조건 맞춰줘야 돼. 이거부터 맞춰줘. 내가 이론을 돌려 나갈 거야. 선생님이 설맞이 엔제를 고른 이유가 내가 진짜 엔제 내가 시중에 풀어본 엔제도 많지만 새로 나온 엔제들이 많아. 계속 새로 나와. 이거 우리가 교재로 쓸 설맞이 엔제 작년에 나온 교재거든. 작년에 나온 교재야. 내가 선생님이 진짜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시험 대비하는 4주 내내 교재 못 쓸지 진짜 고민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그냥 올해 시즌 1 엔제를 20개를 사서 다 풀어봤어. 그래서 뭐가 제일 좋을까 고민해서 고른 게 설맞이 엔제야. 왜냐면 A반 수업 신청하는 친구들은 정말 골고루 있을 거라 나는 모두의 니즈를 만족해줘야 돼. 근데 막말로 엔제라는 건 사실 얘네들을 위한 교재거든. 이 친구들을 위한 교재야. 그럼 내가 만약에 얘네들을 데리고 엔제를 수업한다? 진짜 그냥 앉아만 있다 가는 거야. 앉아만 있다 가. 그래서 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엔제를 고른 이유는 단원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걸 메꿀 수 있는 문제가 매 단원마다 3, 4문제가 있어. 3, 4문제가 있어. 나 그걸로 이론 필요한 필수 이론들 수업할 거고 스킬들도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잘 따라오라고. 그거 잘 따라와. 얘네들은 우리들은 킬러 문제 선생님이 이제 이따가 설맞이엔제 교재 가지고 설명할 건데 킬러 문제 풀 때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지금 당장 너네가 이 문제를 당장 내일부터 풀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경청만 해. 뭐 하는 거냐면 너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선생님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건데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우선 귀를 뚫어야 돼. 영어를 잘하려면 귀를 뚫어야 돼서 막 집에서 막 그 CNBC 뉴스 틀어놓고 막 영어 라디오 틀어놓고 엄마들이 그런단 말이야. 우리 집도 맨날 그랬어.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 귀를 뚫어야 돼. 내가 계속 문장 해석하는 거 번역하는 거 많이 봐야 돼. 머릿속으로 너네 나는 저런 문제 안 풀 거야 못 풀어도 절대 그러면 안 돼. 들으라고. 귀 뚫어야 돼. 내가 저 문제를 직접 풀 일은 없겠지만 이해는 돼야 돼. 그럼 우리 이 친구들은 당연히 기본적인 거에서 구멍 없는지 체크하는 건 기본이야. 내가 저런 짓 때문에 안 된다고? 98, 97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이고 여기에서 우리 이거 싸움하는 거야.
시간 싸움 하는 거라고. 1등급도 마찬가지야. 사실 이 둘을 묶을게.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나는 모두가 필요한 수업을 할 거라서 질문으로 하지 않을 거야. 다 풀 거야. 그냥 다 풀 거거든. 다 풀 거야. 모의고사 기출도 다 풀 거고 엔제도 다 풀 거야.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다 풀 거거든. 그럼 다 풀 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너는 이제 나랑 수업해서 알잖아. 절대 답안지처럼 안 풀 거야. 절대 답안지처럼. 물론 어쩔 수 없는 문제들도 있겠지. 어쩔 수 없이 답안지처럼 이거밖에 없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혹은 선생님은 항상 문제풀이를 통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 어려운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을 만들어 나갈 거야. 근데 하나 약속할게. 나만 할 수 있는 풀이 절대 안 할 거야. 나 자랑 안 할 거야. 정말 너희 모두가 할 수 있는 스킬을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대치동에서 정말 의대관 수업할 때 스킬 그런 것만 쓰지 않을 거라고. 모두가 보고 저거 할만 하겠는데 저거 쓸만 하겠는데 그런 것만 가르칠 거라고. 거기다 플러스로 정말 나는 그 이상을 뚫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도 소개는 할 거야. 소개는 할 건데 내가 다 언급을 하고 코멘트를 달 거니까 그거를 너네가 잘 가려서 너네 걸로 만들 수 있게 만들 거야. 그리고 당연히 우리 킬러 다 할 거야. 엔제고 킬러고 나 다 할 거라고. 다 할 거야. 다 하는 이유는 우선 2, 3등급 그 밑에 친구들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목표가 이만큼이라면 당연히 여기까지 공부해야 돼. 여기까지 공부해야 내가 목표를 잡겠지? 그러니까 1, 2등급 친구들은 내가 킬러 문제 풀 때 그거 정리 잘 해줘. 정리 잘 해줘. 그래서 선생님이 2개만 부탁할게. 크게 3개만 부탁할게. 3개만 부탁할게. 첫 번째. 무조건 나랑 하는 모든 문제 있지. 나랑 하는 모든 문제, 엔제가 됐건 기출문제가 됐건 3번 돌려줘. 3번 돌려. 3번 풀어야 돼. 선생님이 계속 내신 대비할 때도 계속 강조했던 거였어. 풀어보고 암기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필요해. 우리 조금 속상한 얘기를 하나만 하면 우리 수학하니? 아니야. 우리 산수하는 거야. 우리 수학 해본 적 없어. 우린 산수해. 무슨 말이야? 새로운 걸 하지 않아. 다 똑같은 것만 해. 다 똑같은 것만 하고 했던 것만 해. 그러니까 중요한 풀이법, 중요한 접근법을 외워야 돼. 3회독 하라는 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 풀어준 거를 3번 읽으라는 게 아니야. 문제를 생으로 너네가 3번을 풀어봐야 된다고.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를 집에 가서 가리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막히면 공부하고 그럼 한 일주일 뒤쯤에 까먹었을 것 같으면 한번 또 풀어보고 해야 돼. 너네 영어 단어 외우는 거랑 똑같아. 영어 단어 외우는 거랑 똑같거든. 우리가 있잖아.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문장을 하루에 50문장씩 외웠어. 문장을 50문장씩 외웠거든. 문장을 외우는 게 되게 도움이 돼. 문장을 50문장씩 외워. 그럼 내가 오늘 1번부터 50번까지 외워가지고 스스로 테스트를 봤어. 그럼 그 다음에는 51번부터 100번을 외울까? 아니지. 이렇게 외우겠지. 1번부터 100번을 외우겠지. 그 다음에 외울 때는 어떻게 해? 그러면 101번에서 150번을 묶어서 이렇게 외우겠지. 150개를 외우는 거야. 그 다음은 어떻게 해? 151에서 200을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해달라고. 선생님이랑 오늘 1단원 했잖아? 그럼 다음 시간에 2단원 숙제 풀어올 때 1단원 묶어서 풀어. 그 다음에 3단원 숙제할 때 1단원 묶어서 풀어. 그렇게 3번씩 돌리라고. 3번씩 돌려. 기출도 마찬가지야. 그거 해줘. 두 번째. 난 사실 이걸 제일 바래. 질문해줘. 갖고 와. 개별적으로 질문해줘. 너희가 어디가 부족한지 내가 알아야 돼. 그래야 메꿔줄 수 있어. 그냥 너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항상 선생님 하는 얘기잖아. 답안지 보고 아 하고 넘어가면 평생 답안지 보고 아 하고 넘어간다. 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만약에 실수해서 틀린 걸 답안지 보고 넘어가는 건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몰라서 못했으면 답안지 보고 알고 가지 말라고. 나한테 갖고 와. 선생님이 그래서 진짜 막 시험 전날 아닌 이상 내가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야. 자신 있고 자부하고 약속하는 것 중에 하나야. 시험 전날이 아닌 이상 너네가 질문하러 갖고 왔는데 야 씨 이것도 몰라? 장난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심지어
정말 이게 너무 쉬운 거야. 내가 봤을 때 좀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쉬운 거야. 그러면 애가 민망할까 봐 내가 뭐라고 얘기해? 야, 잘했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일부러 얘기해. 일부러 얘기한다고. 그래야 더 신나서 갖고 올 거 아니야, 나한테. 우리 모르니까 다니는 거야. 이걸 메꾸려고 다니는 거잖아. 그치? 다시 80%만 맞춰도 80%만 맞춰도 20문제 맞추는 거야. 그거부터 해야 된다고. 그다음 세 번째. 자, 이거 자신 없으면 내가 음으로 검사해 줄게. 무조건 모의고사 기출문제 하나 더 풀어야 돼. 무조건 하나 더 풀어야 돼. 왜? 나랑 수업 때 하는 거 내가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 나 진짜 막 40문제 50문제씩 하고 싶은데 하루에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 다 풀어줘야 되니까. 너네가 우선 문제를 풀어야 돼. 특히 나랑 안 하는 문제 이거 1번에서 7번 그 다음에 혼자 할 수 있는 거 8번에서 12번 이런 것들 너네가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자이스토리가 됐건 마더텅이 됐건 뭐든 상관없어. 근데 안 했으면 하는 게 몇 개 있어. 어삼시사, 너기출 이런 거 하지 마. 양 너무 적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혼자서 공부할 게 필요한 거야. 복습할 게 필요하다. 그렇게 풀면서 본인이 아씨 나 이거를 몰랐었네. 이 계산을 까먹었었네. 라는 게 있으면 빨리 메꿔야 되는 거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계산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계산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무조건 해줘야 돼. 만약에 나 자신 없어. 선생님 저 혼자 못하겠어요. 그러면 사가지고 그냥 선생님 오늘 우리 그 이제 엔제로 나가는 단원별로 돼 있으니까 오늘 극한 할 거야? 그럼 오늘 끝났으면 극한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면 돼. 그래서 나한테 검사 맡아. 얘기해. 내가 명단 뽑아가지고 검사할게. 방학 때 나는 집에 있으면 공부 안 할 것 같아. 하고 와. 나 나올게. 아침에 나올게. 그 여기서 그냥 풀어. 다 질문해.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사회든 다 갖고 와. 다 해줄게. 다 해줄 테니까 너희가 다 써먹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4개월 진짜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 너희가 공부를 할 때 내가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몇 번 문제를 틀렸으면 내가 왜 틀렸는지 이거는 심각하게 틀려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틀려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고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합시다. 이제 방향을 좀 잡아나가야 돼. 선생님 계속 하는 얘기야. 계속 하는 얘기야. 공부를 잘하고 싶어. 수학을 잘하고 싶어. 이 세 가지가 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가 제발 필기를 했으면 해서야. 제발 필기를 했으면 해서야. 내가 만약에 3회 독을 할 때 혼자 하다가 막혔으면 볼 게 있어야 되잖아. 참고로 설맞이 엔드는 답안지가 정말 잘 돼 있어.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답안지만 봐도 괜찮긴 할 거야. 근데 이 세 개를 나랑 계속 갔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상담하면서 몇 번 얘기한 적 있는데 국어랑 수학은 있잖아. 영어랑 탐구랑 달라. 있잖아. 오해를 하지 마. 내가 수학이라서 영어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항상 얘기하지만 나 영어 잘한다고. 나 대학교에서 영어를 수업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는 얘기라고. 선생님 국어랑 수학은 있잖아. 문제를 많이 푼다고 절대 늘지 않아. 선생님이 그냥 지금 우리 다 학원을 이제 다니기로 마음먹은 친구니까 내가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할게. 선생님 저 수학 혼자 할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 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 내가 만약에 수학을 혼자 할 거면 지금 이미 내신 1등급 모의고사 1등급이었어야 돼. 그게 혼자 해와서 내가 만든 결과였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까지 학원을 다니다가 혹은 혼자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다가 혼자 해서 성적이 나온다. 국어, 수학은 절대 있을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영어랑 탐구는 달라. 특히 탐구는 달라. 탐구는 있잖아. 내가 1번부터 15번까지는 몇 분에 끊어야 돼? 5분에 끊어야 돼. 내가 모르겠어. 물리화학은 좀 배제할게. 물리화학은 계산이 있으니까 배제할게. 그걸 제외하고 1번에서 15번까지 5분이 넘었다? 그 공부량이 적은 거야. 공부량이 적은 거야. 근데 우리는 고3이니까 아직 그럴 수 있어. 당연히 아직 공부량이 부족해. 탐구를 제대로 뭔가 쌓아본 적이 없잖아. 탐구는 있잖아. 내가 만약에 기출을 계속해서 풀어나가. 선생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탐구를
하루에 한 과목씩 풀었거든. 문제지 한 권씩 풀었다고, 한 과목을. 한 과목을 문제지 한 권씩 풀었어. 그러니까 나는 탐구를 네 과목을 했으니까 오늘 물원 한 권, 다음날 화원 한 권, 지구과학 한 권, 화투 한 권 이렇게 풀었다고. 그러니까 한 달에 문제집 값으로 100만 원을 쓰지. 이렇게 쌓아 나가서 풀어 나가면 한 너네가 이제 너네 기준으로 지금부터 그렇게 해나갔다고 쳐서 나는 보통 고등학교 3학년 3월 달부터 그게 오기 시작했거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문제를 앞에 한 진짜 거짓말 5단어 있잖아? 그러면 벌써 답이 보여. 답이 손을 들고 있어. 나야 라고 들고 있다고. 왜냐면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이거 보자마자 이거에 대한 머릿속에 문제가 쫙 떠올라. 이거 낚시를 뭐 했고 뭐 묻는 문제고 뻔한 그게 쫙 보인다고. 탐구는 그렇게 공부해야 돼. 무조건 지금 내가 이론을 돌렸으면 문제를 미친 듯이 쌓아놔가지고 풀면 돼. 마찬가지야. 영어도 사실 그렇잖아. 우리 지금 절대평가로 됐으니까 하는 얘기야. 영어가 만점이 목표가 아니잖아. 90점만 넣으면 되잖아. 그럼 결국은 듣기에서 틀리면 안 되고 문법이고 어이고 틀려도 돼. 그것부터 무슨 상관이야. 독해 다 맞추면 되지. 그럼 결국은 내가 단어에 대한 누적 양이 쌓아지고 영어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지 않으면 점수가 떨어지지 않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국어 수학은 있잖아. 그냥 문제를 많이 푼다고 늘지 않아. 선생님이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국어도 마찬가지. 선생님 이제 재수생 애들 수업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 재수생 애들이 이제 7월달, 8월달 되면 갑자기 와서 얘기해. 선생님 제가 하루에 문제를 수학을 한 150문제 정도 풀고 국어를 한 100문제씩 푸는데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데 했더니 그냥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다 보고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다 보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풀어야 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렇게 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한 번만 생각을 해봐. 내가 풀어서 맞췄어. 풀어서 맞춘 문제는 언제 풀어도 맞출 거야. 선생님 항상 얘기했지. 문제를 풀어서 맞춘 문제는 그냥 시간 낭비야. 의미가 없어. 언제 해도 맞췄을 거야. 틀린 문제를 만났을 때 기쁘고 행복해야 돼. 내가 진짜 이걸 시험에서 안 틀렸어서 다행이다. 나한테 부족한 걸 이제 메꾸면 되겠다. 그럼 내가 틀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1시간 문제 풀었으면 틀린 문제를 1시간 반, 2시간 동안 연구해야 돼. 그리고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돼. 왜 틀렸는지를 안다는 건 뭐냐면 풀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국어 수학은 혼자가 힘들다고. 국어 수학은 혼자가 힘들어. 그래서 국어로 예를 들어볼게. 나는 내가 수학 강사를 안 했으면 난 무조건 국어 강사를 했을 거야. 그만큼 국어를 좋아했고 자신이 있어.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 시기에 몰라 좀 영상을 찍고 있어서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내가 국어학원을 갔어. 근데 국어학원을 갔는데 뭐 비문학 지문을 하는데 갑자기 비문학 지문 해석을 해줘. 막 예를 들어서 뭐 과학 지문이야. 막 과학에 대한 여기 지문에는 과학 설명을 막 해주는 거야. 막 혹은 비문학을 푸는데 이때 시대 상황이 어떻고 작가가 어떻고 주인공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해. 바로 그 학원 끊으면 돼. 바로 그만두면 된다고. 그렇잖아. 우리가 이게 수능에 나온다는 보장이 있니? 수능에 나오면 너무 좋겠지. 근데 수능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처음 보는 지문을 풀 수 있게 만드는 거야. 다시 국어 지문 이해하고 푸는 거니? 절대 아니야. 국어 지문 이해하고 푸는 게 아니잖아. 뭐 하는 거야?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라고.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지문 어디에 있는지 매칭시켜서 푸는 거잖아.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문보다 문제야. 너네가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게 이거니까 이게 어디 있구나를 알아야 되고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뭔지 알아야 된다고. 너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 만약에 추상적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국어 보기에 추상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지금 화자가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라고 나왔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얼렁뚱땅 얘기하고 있구나.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있구나. 돌려서 얘기하구나. 이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우린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보고 문제로 연결시키는 걸 배워나가야 국어 실력이 늘 거라고. 그걸 해주는 학원을 찾아가야겠지. 그래서 내가 학원을 다니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걸 배우라고. 수학도 똑같아. 우리 수학에서 13번, 14번, 요즘에는 15번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20번, 21번 문제들은 그 문장이 문제가 하는 말이 뭔지만 알면
뭐야 이거 너무 쉬운 문제잖아 라는 문제로 바뀐다고. 대표적인 게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줬을 때 되게 쉽네? 되게 할만하네? 라는 느낌을 받으면 내가 너네한테 번역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야. 그걸 배워야 돼. 그래서 내가 국어, 수학은 혼자 하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문제를 많이 푼다고 절대 늘지 않아. 근데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나는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수학은 다 똑같아. 진짜 모든 수학은 다 똑같아. 그냥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 것들이 있어. 대표적인 게 뭐지?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 있거든. 특히 이제 미적분하는 애들은 정말 지겹게 많이 들었을 건데 워낙 많이 나오니까 항등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냥 기본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거 뭐야? 대입, 숫자 집어넣어보는 거.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미분해보는 거. 연속이라 그러면 적분해보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 떠올라야 돼. 만약에 자연수 얘기 나오면 오늘도 나올 거야. 자연수 얘기 나오면 곱의 표현 유연하다. 범위가 정해져 있는 그 범위 내에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 없다. 그냥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기본 이론이랑 접근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나온 김에 우리 관련 있는 이론을 짚고 넘어가자라고 따로 정리해 나갈 거야. 내가 알면 괜찮아. 내가 그냥 나 저거 뭐 당연히 알아 라고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저런 게 있었지 참 이라는 생각이 들면 잘 정리해줘. 그리고 3회 독하면서 수시로 봐. 이거는 무조건 메꿔야 되는 이론이야. 그래야 내가 80% 문제 다 맞출 거라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선생님이 말하는 반응성이야. 선생님이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 내가 길을 걸어갔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숙여서 피해야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맞는다고. 이게 반응성이야. 문제에서 뭔가 조건을 던져줬어. 나한테 뭔가 주먹을 휘두르면 그걸 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봐봐. 주먹이 날라올 때 피한다라는 건 어떻게 날라오는지 알아야 돼. 이렇게 주먹을 때리면 숙이면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숙이면 더 맞잖아. 그치? 그럼 옆으로 피하면 될 거고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반응성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 양수 A라는 조건이 나왔어. 무슨 생각을 해봐야 돼? 양수 A라는 조건이 나왔어. 그러면 왜 음수는 안 되는데? 왜 0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만 해보면 뭘 해야 될지가 보일 거라고. 문제에서 다항함수라고 알려줬어. 그럼 뭘 해야 될까? 이건 이제 오늘 내가 수업하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야. 다항함수라는 얘기가 나오면 다항함수는 선생님이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차수가 제일 중요해. 내가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선생님이 만약에 내가 지금은 이제 결혼했지만 결혼하기 전이라고 생각해봐. 누가 나한테 소개팅 할래? 라고 물어봤어. 소개팅 할래? 그러면 너네 뭐라고 물어봐? 소개팅 할래? 그럼 뭐라고 물어봐? 예뻐? 잘생겼어? 물어보겠지. 그게 제일 궁금해. 나만 속물이야? 너네도 그럴 거잖아. 그게 제일 궁금해. 다항함수라는 얘기가 나왔어. 어떻게 반응해야 돼? 예뻐? 물어봐야 된다고. 그게 뭐야? 몇 차야?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튀어나와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익혀야 되는 반응성이야. 이걸 익히지 못하면 매번 문제가 새롭게 느껴질 거라고.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이것만 익히면 문제가 맨날 똑같을 거야. 뭐야? 또 이거야? 또 해? 이렇게 느껴질 거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쉬워지기 시작할 거야. 그거를 반드시 잡아줘야 돼. 그 다음 마지막이 이거야. 선생님은 런던 대학교에서 3년 동안 수업을 했었어. 그러니까 물론 뭐 조교로 수업을 한 거지만 런던 대학교에서 나보다 나이 많은 대학생들을 3년 동안 수업을 했다고. 내가 걔네들 수업할 때 얘기했었지만 수학과는 철학과하고 영어학과랑 같이 건물을 썼었어. 수학은 외국에서 철저하게 언어학이야. 철저하게 언어라고. 우리나라만 자연과학부에 속해서 이렇게 있어. 공대랑 막 자연과학, 물리화학이랑 같이 건물을 쓴다고. 외국은 그렇지 않아. 철저하게 언어야. 전혀 쓸데없는 얘기인데 수학의 본질은 뭐냐면 수학의 본질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전달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전달하는 게 수학의 본질이야. 내가 가끔 와이프랑 하는 얘기인데 내가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약간 좀 알고 지내던 사람이 막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 이디야 사장님하고 친한데 이디야 사장님이 이제 내가 선생이라는 건 아닌데 무슨 과목을 가르치는지는 모르셨어.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거의 1년 만에 알게 되신 거야. 그래서 내가 수학 가르친다 했더니 놀라시면서 전혀 그렇게 안 생겼다고.
그럼 나는 그걸 어떻게 받으냐면 칭찬으로 받아. 나한테 칭찬이야. 왜냐면 누가 봤는데 오 진짜 수학 가르치게 생겼어 그러면 약간 욕하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수학은 언어라고 느껴지지 않거든. 약간 우리나라에서 수학하면 약간 고지식하고 약간 좀 이렇게 어디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진짜 혼자 살 것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좋아하지 않아. 근데 외국은 다르다고. 외국에서 물론 내가 생각하는 수학자를 떠올리면 다 좀 또라이들이긴 한데 외국에서 수학은 언어학이라는 인식이 강해. 나는 수학의 본질은 언어야. 너네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나는 계속 너희한테 번역을 훈련시킬 거야. 선생님이 킬러 문제를 풀면서 계속 번역을 할 거라고. 이거를 한글을 수식으로 번역하는 것도 번역이지만 한글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로 바꾸는 것도 번역이야.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킬러 문제를 풀 수 있고 13, 14, 15, 20, 21을 풀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야. 나는 킬러 문제 필요 없어. 안 풀 거야. 나 88점만 봐도 세상 제일 행복할 거야. 그러면 킬러 문제 내가 풀 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열심히 이것만 들어달라고. 문장 해석하는 것만 잘 정리해. 진짜 100번씩 봐. 영어 단어 외운다고 생각하고 100번씩 봐줘. 그러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거야, 너네. 그래야 풀리기 시작해. 답안지를 달달 외우고 풀이를 많이 본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등급별로 나눠서 공부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 어떻게 할 건지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야. 필기해. 제발 필기해. 제발 정리해줘. 너네 공부라는 건 집에 가서 내가 다시 보고 다시 연구해보는 게 공부야. 그럼 너희가 집에 가서 다시 볼 게 필요해. 그러니까 졸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손이 노니까 조는 거야. 손이 노니까 조는 거야. 너 있잖아. 진짜 끔찍한 얘기 하나만 해줄게. 내 수업 졸려. 나도 인정해. 너네 지금 이게 졸립잖아? 대학까지? 와, 저 400만 원짜리 호텔 다니는 거야. 여기 대학 가면 진짜 끔찍해. 교수님도 어떻게 수업하는지 아니? 자, 봅시다. 비완성하기. 알죠? 자, 넘어갑시다. 이거 진짜 이렇게 너 거짓말 하는 거 같지?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진짜 깜짝 놀래, 너네. 깜짝 놀래. 그러니까 손이 놀면 안 돼. 손이 노는 순간 바로 가마다 뜨면 해 져 있다고. 막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야. 졸고 났는데 강의실에 아무도 없어. 막 불 꺼져 있다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돼. 나는 기본 이론도 정리할 거고 스킬도 가르칠 거야. 너네가 만약에 나는 기본 이론을 놓쳤으면 이것만 잘 정리해줘. 난 스킬을 배워보고 싶어? 그럼 써봐야 돼. 써놓고 계속 봐야지. 그리고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해봐야 돼. 연습해야 돼. 이게 나 정말 하고 싶은 말이야. 그냥 오늘 학원에서 앉아있다가 간다고 내 실력 늘지 않아. 내가 오늘 열심히 진짜 막 몇 천만 원짜리 수업을 열심히 듣고 간다고 늘지 않아. 아르키메데스가 왕을 수업할 때 한 말이 있지. 공부에는 뭐가 없어? 왕도가 없어. 왕의 길이 없다고. 왕의 길이라는 게 없어. 왕이라고 해서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어. 왕도 뭐 해야 돼? 손으로 써봐야 돼. 그래야 늘어. 너희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절대 늘지 않아. 내가 진짜 뼈 한 번만 때릴게. 빨리 아플 준비해. 학원 탓이 아니야. 응? 성적이 안 나오면 학원 여기 옮겨보고 저기 옮겨보고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선생님이 있잖아.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들이 학원을 다녀. 그래서 막 시험을 잘 봐. 그럼 나는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해. 걔는 어느 학원을 가던 누가 가르치건 걔는 그냥 100점이야. 내가 가르쳐서가 아니야. 그냥 걔가 잘해서야. 난 그냥 도와준 거밖에 없어. 공부는 걔가 한 거야. 그건 반대도 된다고 생각해. 내가 아무리 뭘 해줘도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는 어딜 가도 못 해줘. 뭘 바꾸지 않는 이상,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래서 내가 수업할 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들아 제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야. 스스로 느껴야 돼. 스스로 나 공부해볼까?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야 할 거라고. 나는 강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 가르치는 건 기본이고 하게 만들어야 돼. 해야 돼. 특히 계산해야 돼.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계산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수학은 늘지 않아. 내가 계산이 받쳐줘야 돼. 너네 센 같은 거 문제 풀 때 A 스텝, 내가 이거 못하겠어. 집에 빨리 센 있는 친구들 집에 가서 문제 펼쳐봐. A 단계 비어있나 안 비어있나. 그거 비어있으면 빨리 메꿔. 그거를 안 메꾸고 공부를 잘하게 바라면 안 된다고. 무조건 그거부터 해야 돼. 특히 이따가 기출문제 볼 건데 기출문제 21번 문제가 있어. 작년 21번일 거야. 작년 6월 21번인가 그럴 것 같은데 그거 센 A 스텝 문제야. 21번 문제는 센 A 스텝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계산만 쌓여도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계산. 내가 3회독을 하라는 이유야.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어줄 거야. 부탁을 꼭 하고 싶은 게 있어. 나만의 방법을 밀어붙여서 나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가 저렇게 풀었다가 하면 안 돼. 정말 마이웨이를 만들어야 돼. 이 일관성 있는 풀이를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자신 있게 얘기할게. 난 내 나이 때 내 학년에서 수학을 제일 잘했어. 내 학년에서 내가 1등이었어.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2등이었거든. 1등이 내 위에 1학년, 3학년 선배였고 내가 2학년이었어. 나 2학년 때 서울경시대회 1등이었고 내 위에 저기 어디였더라? 대전이었나? 그 3학년 한 명 내 위에 하나 있었어. 모의고사에서 나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냥 고등학교 3년 동안 수학 시험이라는 거에서 그 어떤 수학 시험에서도 틀려본 적 없어. 어떤 것까지 포함해볼까? 카이스트 경시대회, 포항대 경시대회, 서울대 경시대회 다 포함해서야. 나 항상 대상이었어. 그러니까 얘기하겠다고. 제발 나 흉내내줘. 내가 푸는 풀이를 흉내내줘. 이게 너의 길을 만드는 방법이 될 거야. 그렇잖아?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너네가 이렇게 풀어. 그러면 내가 계속 이렇게 풀어줘도 너네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 정말 사소한 계산이라도 날 한 번만 흉내내줘. 내가 진짜 이상한 거 안 가르칠 거야. 그런 거 안 할 거야. 그래 내가 자꾸 문제 풀 때 절거든? 속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니까 전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네를 위한 길이라서 내가 풀던 걸로 풀면 이해를 못 할 거니까 할 수 있는 걸 할 거라고. 근데 할 수 있는 것 중에 무조건 최고를 가르칠 거야. 제일 편한 걸 가르칠 거고 그냥 제일 무난한 게 아니라 너네한테 편한 걸 가르칠 거야. 배우기도 편하고 쓰기도 편한 걸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흉내 내줘. 자신 있게 얘기할게. 손해 안 보게 해줄게. 후회 안 하게 해줄게. 근데 따라만 와줘. 그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야. 가끔 내신 대비 할 때 내가 이제 막 이렇게 풀어줬는데 갖고 와서 질문하는데 다르게 막 풀고 있더라고. 내가 우선 내신 공부할 때는 뭐라고 말 안 해. 왜냐면 우선 당장 내신이니까 너무 내 거에 맞출 필요 없어.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우선은 그래 하던 대로 나도 풀이를 그렇게 해준다고. 이렇게 푸는 게 편해. 그럼 나도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해줘. 근데 이건 수능이잖아. 4개월 동안 갈 거야 나랑. 4개월 동안 갈 거면 이 길을 따라와줘. 그래서 3회독을 하라는 거야. 선생님이 한 풀이를 계속 연습하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우리 학원에 수능한다고 남아있는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 선생님이 이제 막 문제를 풀다 보면 오늘도 당장 엔제가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고 모의고사는 내가 무조건 8번 뒤엔 다 할 거야. 모의고사 기출은 8번 뒤엔 다 할 거거든. 주관식도 19번 뒤엔 다 할 거야. 그러면 너네가 볼 때 쉬운 문제가 분명히 껴있을 거야. 쉬운 문제가 분명히 껴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도 못 푸는 게 아닌데 시간 아깝게 저 풀이를 듣고 있어야 돼? 후회 안 하게 해준다고. 그런 거 따라하라고. 선생님이 아닌 문제도 있어. 어쩔 수 없는 문제도 있어. 근데 뭐 기본기를 메꾸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니까 할 건데 내가 무조건 빨리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 문제는 무조건 그걸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3번 풀어달라고. 그 방식으로. 그럼 너네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 거고 그게 21번, 22번, 28번, 30번 문제를 풀어주는 힘을 만들어 줄 거야. 그거 다 빌드업 하는 거야. 그 빌드업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만 따라와줘. 그래서 우리 커리는 7월, 8월 동안 2달 동안 8주 동안 엔제랑 기출로 수원, 수투 선택 과목 한 바퀴 돌릴 거야. 수원, 수투 선택 과목 싹 다 돌리면서 필요한 기본 이론들 구멍 다 메꿀 거고 필요한 스킬 다 배울 거고 심지어 선생님 이때
수투도 마찬가지고 내가 좀 쓰는 스킬들이 있어. 특히 뭐 거리곱이라던가 비율관계라던가 그다음에 수원에서도 지수로그함수 비율관계라던가 이런 것들 다 가르칠 거야. 근데 비율관계, 거리곱 다 의문 아니야. 이건 의무 아니야. 안 해도 돼. 근데 들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것만 가르칠 거거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만 가르칠 거고 이 거리곱이라든가 이런 게 수능에서는 못 쓸 가능성이 높아. 그럼 뭐하러 하냐? 수능에서 못 쓰는데 아니 시야를 넓혀줄 거야. 너네 시야를 넓혀줄 거라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힘이 되기 때문에 가르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할 거고 특히 모르겠어. 내가 좀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수열 신세계를 맛보게 해줄 거야. 수열은 진짜 신세계를 맛보게 해줄 거고 수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7, 8월 동안 선생님이랑 열심히 연습을 할 거고 9월 달부터는 무조건 실전이야. 이제 사실 지금부터 해. 보통 빠른 학원들, 재수 학원들은 지금부터 시작해. 뭘 하냐면 학원에서 시험을 보는 거야. 이거 아까워하지 말아줘. 이제 우리가 9월 달이 되면 와서 100분 동안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볼 거야. 그러면 항상 나와. 매년 나와. 아, 선생님 이제 집에서 풀어오면 안 돼요? 아, 저 그냥 좀 늦게 올 테니까 집에서 풀어오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왜 하겠니? 왜 할까? 너네 시험 보는 느낌을 계속 받아야 돼.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선생님이 이제 어제 한 친구한테 했던 얘기야. 이제 그 친구가 그랬어. 자기는 집에서 공부 너무 안 되고 한 곳에서 공부를 잘 못하겠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독서실을 끊거나 스터디 카페를 꾸준히 가는 게 안 돼서 뭐 오늘은 여기, 다음은 저기 이렇게 공부를 해야 공부가 된대. 그래서 내가 해준 얘기가 있어. 나는 있잖아. 고등학교 다닐 때 일부러 집에서 공부했어. 일부러 집에서 공부했거든. 선생님은 내 방에 내 방 거실이 있던 사람이라서 내 방에 내 방 거실이 있고 내 옷방이 있고 내 방에 침실이 있어. 내 방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방에 거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옷방이 따로 있다고. 당연히 화장실 따로 있고. 내 방이 한 30평 정도 됐으니까 그럼 난 내 방에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게임기도 있고 침실도 있고 공부방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 그래서 일부러 집에서 했어. 왜 집에서 했냐면 나는 징크스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야. 징크스를 정말 싫어해. 얼마나 싫어하냐면 내가 오늘 시험을 봤는데 이 샤프로 아니면 뭐 컴퓨터 사인펜으로 올백을 맞았어. 세 과목을 다 맞았어. 그럼 나 이 사인펜 어떻게 하는지 알아? 바로 버려. 바로 보통 어떠니? 나 이거 진짜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막 이럴 거 아니야. 바로 버려. 여기 얽매고 싶지 않아. 내가 집에서 공부를 하니까 집에서 이제 한번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공부할 일 있어. 나도 항상 고시원에서 공부했었는데 고시원 끊어가지고 공부했었는데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좀 공부가 안 되더라고. 자꾸 막 이렇게 TV 신경 쓰게 되고 좀 누워서 TV 보면서 좀 쉴까 하고 TV 틀었는데 막 정신 차리니까 2시간 지나 있고. 그래서 내가 그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집에서 해야겠다. 내가 집에서 공부하면 나 어디서도 공부할 수 있겠다. 길바닥에서도 공부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공부했어. 집에서 공부하는 거야. 뭐 TV고 뭐 그냥 해. 그러다 어떤 날은 일부러 TV 틀어놓고 공부해. 내가 이 소리 들으면서 공부하면 어떤 소음에도 방해되지 않겠다. 왜냐면 시험 볼 때 집에 내가 공부하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서 시험 볼 거 아니잖아. 시험 보면 진짜 별의별 상황이 다 생겨. 그래서 나는 일부러 극한의 상황에서 공부했어.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학원에서 시간을 재고 시험을 보는 이유는 계속 너네한테 그 느낌을 주게. 편하면 안 돼. 너네 절대 편하면 안 돼. 선생님 저는 여기서 공부하는 게 편해요. 선생님 저 집에 가서 풀면 안 돼요. 집이 편한데. 안 된다니까. 불편해야 돼. 학원이 편해요. 그건 편해도 돼. 학원은 편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스스로 얽매이면서 공부해야 돼. 편하려고 하면 안 돼. 일부러 힘들어져 봐. 나는 그렇게 생각해. 공부가 중요해? 시험이 중요해? 우리 시험 잘 보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모든 포커스가 여기 맞춰져 있어야 돼. 진짜 너네 선생님이 지금은 안 한 지 좀 됐는데 한 7, 8년 전까지는 매년 수능을 봤어. 매년 수능을 봤거든. 그러니까 7년 정도, 8년 정도 본 것 같아. 내가 학원 강사를 하면서 매년 수학을 본 거야. 당연히 OMR 카드 제출은 안 해.
그리고 오히려 빵점을 노리지. 빵점을 전 과목 빵점을 노려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방해 안 되게. 근데 계속 보는 이유가 내가 시험 분위기를 알아야 너네들한테 계속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야, 시험 볼 때 뭐 신경 써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너네 진짜 수능 보러 가잖아. 별의별 친구들 다 있어. 더워 죽겠는데 패딩 굳이 껴입고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문제 푸는 친구 있어보고, 보온병에 따뜻한 물 먹겠다고 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막 쨍쨍쨍쨍 해가지고 막 굴러가가지고 막 선생님 막 뛰어가서 죽고 막 발 막 바들바들바들 막 떨어가지고 막 하는 친구들 진짜 다 있어. 내가 최악으로 누구까지 봤는 줄 알아? 감독하던 선생님이 하이힐을 신고 진짜 정신 나간 거지. 또 가 계속 걸어다녀. 진짜 정신 나간 거야. 별의별 상황이 다 만들어줘. 너네 수능을 편하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안 돼. 공부하다가 막 스터디 카페에서 안 된다고. 그런 거 그냥 다 받아들여야 돼. 내가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사실 선생님 있잖아. 너네가 생각할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저 새끼 나보다 꼰대야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해. 난 진짜 꼰대야. 난 되게 보수적이야. 그래서 그냥 이제 와서 약간 커밍아웃 하는 건데, 내가 문제 풀려고 그럴 때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 사실 좀 긁혀. 저기 맞나? 근데 하도 이제 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 왜냐면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 들으면서 했으니까 그냥 그러냐고 내가 한 번도 터치 안 해. 근데 사실 너네 공부할 때 음악 들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 너네 거 된다고 생각해, 공부가? 진짜 간절하게 진짜 집중해가지고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도 모자를 방정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고? 그냥 음악을 들어. 공부를 하지 마. 쉬었다가 해. 그게 시험에 연관을 지으라는 거야. 나는 모든 포커스를 수능에 맞춰서 살았어. 고등학교 3학년 때. 물론 나는 그 해 수능을 못 봐서 너무 억울한데, 선생님은 딱 7월 달부터 국어 보는 수업 시간, 시험 시간에는 국어 공부했어. 수학 보는 시간에는 수학 공부했고, 영어 보는 시간에 영어 공부했고, 심지어 있잖아, 밥도 모르겠어. 나는 좀 특혜를 까놓고 얘기할게. 난 우리 학교에 특혜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야. 당연해. 전국 7등이니까 우리 학교에서 모두가 날 위해서 나만 보고 살았어. 서울대 의대 가야 되니까. 나는 수능 점심시간에 밥을 먹었어. 애들 점심 먹을 때 안 먹고 수능 점심시간에 친한 친구 몇 명 데리고 나 얘네랑 먹을게요 하고 교사용 식당 가가지고 얘네들이랑 밥 먹었어. 수능 보는 점심시간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국어 시간에 어차피 뭐 2학기 때 그 수업 안 하니까, 그래서 국어 보는 시간에는 국어 공부해. 그리고 진짜 실제로 국어 수학 사이 쉬는 시간에 진짜 쉬었어. 어느 정도로 쉬었냐면 학교 쉬는 시간이라고 화장실 안 가. 수능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갔어. 수업하고 있어도 그냥 갔어. 그게 맞는 거지. 그게 맞는 거야. 난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7월 달부터 수능 볼 때까지 살았어. 나는 그게 맞다고 봐. 절대 안 한 게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보는 시간에 절대 1초도 엎드리지 않았어. 아무리 피가 내도 엎드리지 않았어. 수능날 내 뇌가 좋을까 봐. 난 내 뇌를 그냥 거기에 다 맞췄어.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훈련법 중에 하나야.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내가 이제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거 하면은 1년에 막 2주마다 저 나라 가서 시합하고 저 나라 가서 시합하고 한단 말이야. 그럼 세계선수권에 나가는 선수들은 실제로 내가 다음 주에 미국 가서 시합이잖아? 그럼 진짜 그 사이클에 맞춰서 훈련해. 한국 사이클이 중요하지 않아. 내 몸 사이클이 더 중요하지. 나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너네 이제부터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7시니까 졸아도 돼. 그래. 지금 수능 보는 시간 아니니. 근데 학교 가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봐. 그냥 피곤하니까 잘까 하면 내 뇌가 거기에 절여지면 수능 때 존다니까. 졸아. 진짜 파블로프의 개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하면서, 왜 선생님이 9월 10월에 시험을 볼 때 아까워하지 마. 근데 지금 있잖아. 그냥 대치동에 있는 모든 학원, 재수학원이든 의대관이든 고3학원이고 수능학원, 모든 학원은 지금부터 이걸 해. 와가지고 2시간 동안 100분 동안 시험 보고 풀이하고 100분 동안 시험 보고 풀이하고를 하거든. 너희가 수능 전까지 시험을 시험답게 보는 걸 많이 할수록 좋아. 정말 많이 할수록 좋아. 그래서 우리가 9월 10월에는 아마
확정된 건 아닌데 우리 학원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이제 미적 선택자들이건 확통 선택자들이건 그냥 일주일에 2번씩 학원을 오게 될 거야. 그래서 미적, 확통이 이제 나눠지겠지? 아니면 그 나눠져서 이제 2번씩 와서 2번씩 매주 시험을 볼 거야. 그래서 이원 모의고사를 볼 건데 이때 나는 알파를 할 거야. 알파를 할 거야. 뭐 할 거냐면 이혜원 엔제에서 내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추려가지고 수업할 거야. 플러스 알파로. 이 정도 엔제는 익혔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뭐가 될 거냐면 당연히 극킬러 문제들이 될 거야. 극킬러 문제들이 될 거거든. 나는 자신 있어. 나랑 2달 동안 수업했으면 이제 이거 들을 준비가 모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항상 얘기하지만 당장 내일 이거 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정도 성적 받을 거면 이걸 보고 공부해야 돼. 그래서 요거 알파로 할 거야. 알파로 할 거고 이제 10월 말부터 수능 이제 보통 우리 10월 말에 11월 전에 종강을 하게 될 거야. 11월 전에 종강을 하게 될 거거든. 그래서 마지막 한 2주 정도는 이제 이혜원 파이널 모의고사 있거든.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11월 만약에 올해 수업해 이번에 11월 첫째 주가 며칠에 딱 끝날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10월 말에 그 이제 주에 첫째 주가 낀 주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종강하게 될 텐데 그러고 나서 너희는 아마 한 10일 한 2주 정도는 당연히 모든 학원을 다 종강하고 이제 너희 스스로 집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수능 준비를 하겠지? 그럼 이제 우리한테 4달의 시간이 있어. 4달의 시간. 우리가 조금만 길게 봐볼게. 내가 11월 달에 이제 모든 학원이 종강을 했어. 그럼 2주 정도 혹은 뭐 짧으면 10일 정도 집에서 마무리를 하게 될 거야. 뭐 할 거야? 10일 동안 뭐 할 거야? 뭐 해야 될까? 문제를 풀어야 될까? 정신 나간 거지? 문제를 푸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놀아야 될까? 또 말이 안 되겠지? 문제도 안 푸는데 놀면 안 돼. 그럼 그냥 멍 때려? 뭐 해야 돼? 그래서 오답노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오답노트가 있어야 돼. 나는 오답노트를 만들려고까지는 안 할게. 이제 늦었어. 이제 늦었어. 지금 오답노트 만들어서 뭐 몇 문제나 만들 건데. 나랑 하는 교재 잘 정리해서 그거 봐. 그거 보면 되지. 그거 보면 돼. 아 맞아. 이런 이론들 중요하다 그랬지. 맞다. 이거 이렇게 해석된다 그랬지. 맞아. 이런 스킬 써먹을 수 있어야 됐지. 아 여기서 이런 거 새로운 발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게 필요해. 그거 생각하고 수업 들어. 내가 11월 달에 집에 2주 동안 혼자 있을 때 뭐 할 건지를 바탕으로 4달을 나랑 보내달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필기해라 정리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수업 이혜원 엔제 쓸 건데 봐봐. 설맞이 엔제 아카이브 시즌 1이야. 그래서 S1이라고 써 있을 거야. 이게 시즌 1, 시즌 2가 있어. 시즌 1, 시즌 2 차이가 뭐냐면 엔제가 돈이 되거든. 돈이 돼. 문제들 겁나 비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러 시즌 1, 시즌 2 2번 내겠다라는 거야. 야 했으니까 하나 더 사줄래? 이렇게 내는 거야. 그래서 시즌 1보다 시즌 2가 살짝 어려워. 거의 모든 엔제가 그래. 이혜원 엔제도 시즌 1, 시즌 2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시즌 1이야. 시즌 1. 그래서 봐봐. 내가 만약에 수원, 수투, 모의고사 기출을 난 진짜 지겹게 돌렸어. 자이스토리도 풀었고 마더톤도 풀었고 다 풀었어. 그러면 이거 시즌 2 사서 풀어. 참고로 자꾸 내가 재수생이랑 비교해서 미안해. 근데 우리는 진짜 걔네들이 우리 라이벌이야. 여기 지금 옆에 있는 애들이 라이벌이 아니라 걔네들이 우리 라이벌이잖아. 걔네들은 지금부터 엔제를 일주일에 한 세트씩 풀어. 좀 빡센 애들은 엔제를 하루에 한 권씩 풀거든. 엔제를 하루에 한 권씩 풀어. 그래서 보통 엔제를 100권 정도 풀어 애들이. 100에서 120권 정도 풀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수원, 수투 같은 경우는 기출을 많이 풀었다 싶으면 그냥 엔제 쭉쭉 풀어. 내가 만약에 실력이 좀 떨어지면 모르겠어. 내가 요것도 이번 올해 건 다 풀어봤는데 정승재 선생님의 8, 9, 10%요라는 교재가 있거든. 8, 9, 10%요? 8, 9, 10, 11 이거 얘기하는 8, 9, 10%, 8, 9, 10 얘기하는 거야. 8, 9, 10 문제. 내가 좀 수학이 3, 4등급인데 이거 풀어. 그 다음에 나는 2, 3등급 왔다 갔다 해. 그럼 정승 선생님이 11, 2, 3이라는 게 있어. 10, 11, 12, 13 문제들 뭐 하는 거야. 이 엔제들, 수준 엔제들 풀어. 나는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해. 한성원 선생님 4회교칙 풀어. 4점짜리에서 우리가 꼭 맞춰줘야 될 힘 있는 문제들 뭐 하는 거야. 나는 그 이상을 보고 싶어. 설마지 시즌2 풀어. 나는 이제 진짜
킬러만 보고 싶어. 이온 엔제 사서 풀어. 사실 이거 말고도 엔제 진짜 많아. 좋은 엔제들 많은데 대표적인 엔제들 얘기하는 거고. 선생님이 OT를 통해서 제일 하고 싶은 말 이거야. 루피 for you 립이야. 립이 뭐니 립? 립 뭐야? 수능에 나오면 나한테 고마워해. 립 뛰다야. 뛰다, 하다, 행진하다, 뭔가를 수행하다 이런 뜻이야. Look before you leave이야. 뛰기 전에 한번 보라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야.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겸손하게 공부해야 돼. 겸손하게 공부해야 돼. 겸손해야 돼. 쉬운 문제라고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빨리 하는 게 중요해. 막힘없는 게 중요해. 그치? 반대야. 난 저거 안 할 거야. 저거 필요 없어. 아니야. 할 수 있어.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그것만 지켜줘. 쉽다고 무시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무시하지 말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 해. 다 해. 나는 확고해. 확고해. 우리 좋은 야구 선수가 혹은 좋은 축구 선수가 좋은 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치? 누구 있잖아 지금? 누구 있다고? 나는 진짜 선수에서 정말 존경했던 선수인데 나 이름 얘기하지 않았어. 좋은 감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수학을 잘했으니까 난 잘 가르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근데 우리 어머니가 수학 선생님이었 우리 어머니가 수학 선생님이었거든. 우리 어머니도 수학 선생님이었고 나도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 뭐 모두가 고민하겠지만 그래서 나는 내 공부 방식, 내 수업 방식에 확고한 지론이 있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지론이 있어. 물론 내가 정답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너희를 수업할 때 내 방식이 맞나? 이렇게 수업해도 되나? 그렇게 어떻게 너네들을 잘 가르치겠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냥 대충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내가 15년 동안 고3을 가르치면서 이제 진짜 이게 맞겠다 싶어서 내린 결론이거든. 난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단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시간 내로 막힘없이 해나가는 게 먼저. 그래서 시간을 벌고 시야를 넓혀나가서 문제를 푸는 거 이거에나 나는 확고해. 그래서 나 자신 있어.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해. 딴 거 하지 마. 차라리 그 시간에 딴 공부해. 수학은 진짜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이거 3회독하고 기출 3회독하고 선생님이 아까 부탁한 기출문제 하나만 더 풀어줘. 나는 기출문제들을 많이 풀었다. 엔제 한 권씩 그냥 되는 대로 풀어. 그거 이상 바라지도 않아. 아니 할 필요도 없어. 나는 너희가 수학을 100점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야. 목표 뭐야? 대학을 잘 가는 거야. 대학을 잘 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골고루 메꿔야 돼. 뭘 많이 해야 돼? 제일 못하는 걸 많이 해야 돼. 제일 못하는 걸 많이 해. 제일 못하는 게 수학이야? 그래도 내가 시키는 것만 해. 그럼 딴 거 해. 두 번째로 못하는 거 해. 나는 그거면 돼. 그러면 난 자신 있어.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자신 있거든.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띄워줘야지. 이게 내 좌우명이야. 선생님 고등학교 때부터 내 좌우명이었어. 내 좌우명이야.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는 교만이 맞아. 근데 잘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야 돼. 난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부심, 자만심이 아니야. 자신감은 진짜 중요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희가 이미 내신 시험을 보면서 많이 경험했어. 문제를 풀다가 막혔어. 그럼 어때? 손이 막 떨리지. 벌써 막혔어. 어떡해. 이거 못 풀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와, 씨, 나도 못 푸는데 애들 난리 났겠구만. 나도 안 풀리는데 애들 죽어 나겠네. 하고 넘겨야 된다고. 그게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지. 자신감은 어디서 나와? 연습에서 나와. 연습에서 나와. 선생님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항상 많았어. 찬스가 딱 생겼을 때 내 앞에 찬스가 생겼어. 그러면 두 부류야. 왜 하필 나지? 제발 나한테 오지 마. 앞에서 끝내줘 하는 사람이 있고 제발 나한테 와. 제발 내가 하게 해줘.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뭐야?
아 물론 뭐 성격의 차이도 있겠지만 난 연습의 차이라고 생각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선생님이 요즘에 언더커버 셰프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뭔지 아니? 알면 안 되지 고3인데 그치? 그 이제 그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하고 샘킴하고 그 중식 여자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아무튼 세 분이 나오는데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언더커버야. 자기가 요리사라는 걸 숨기고 외국에 식당에 잠입해가지고 막 샘킴은 자기 농부라 그러고 막 잠입하고 막 권성준은 뭐였더라? 운동선수였나? 야구선수였나? 야구선수라고 그러고 막 잠입해. 그래서 이제 몰래 하는 건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걔네들이 갑자기 뭔가 갑자기 툭 시켜. 야,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시켜. 근데 잘해. 나는 그걸 보면서 계속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은 온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 왜냐면 열심히 연습했고 열심히 살아와서 나한테 온 기회를 단번에 붙잡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야. 그게 있어야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해. 그치,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 기회의 여신은 뒷대머리라고. 뒤가 대머리야. 기회의 여신이 지나가면 뒤에 머리가 없어서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뒷대머리야. 그래서 앞에만 머리가 있어. 너무 머리 붙잡는 거 상상하지 말고 뒷대머리 상상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왔을 때 잡을 수 있으려면 본인의 실력이 있어야 돼. 그게 자신감이 될 거라고. 자신감이 있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던져주는 것만 하면 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를 할게. 너희는 열심히 연습을 해. 그래서 그게 자신감이 쌓이면 무조건 결과는 나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열심히 하면 무조건 이겨. 그래서 우리 사실 나 혼자 떠들어서 내가 쉬려고 하는 거야. 5분만 쉴 테니까 5분만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해봅시다. 오늘 양이 적어서 부담 갖지 말고 해봅시다.